오늘은 정가에 이재명 찌라시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면 사퇴를 해야 되고 허위면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서울 경기 경선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9일, 10일 날 서울 경기 3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지금 누적 득표율이 한 55% 되거든요. 54.9%니까.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34%대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는데, 이제 지난 4일 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씨가 업무상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되고, 이재명 후보가 급기야 이제 관리소홀에 대한 유감을 발표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 10일 날 그 총 유권자가 한 61만 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36만 표 정도가 투표를 해서 과반인 18만 표만 얻으면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결정이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정가에서, 정치계에서는 여러 종류의 미확인 문서, 그리고 일명 그거를 찌라시라 그러죠. 그 미확인 문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 관련 여러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의 재판 비용을 누가 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기도의 지방 체납세 징수 과정에서 무슨 사채업자를 동원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 또 경기도 하남시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 또 지금 뭐 여러 그 대선 후보들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가 있는데, 유력 여론조사 기관을 관리했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중에 만약에 한두 개라도 사실이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집권층인 여당은 학생운동권의 두 계파인 PD계, 이제 민중민주파 계열이라 그러는데, PD계와 NL계, 민족 해방 계열, 이렇게 그 계열이 양분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현재 집권 핵심층이 주로 PD 계열이기 때문에 NL 계열, 민족 해방 계열인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그 여권에서 흘러나온 검수완박 부정론, 충북 간첩단 사건, 이재명 관련 악성 제보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권 PD계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이런 소문들이 많고, 그거는 그 NL계하고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를 그 증명해주는 그런 방증일 수도 있거든요. 정가에 떠도는 그런 찌라시에 따르면,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천화동인 5호 대표인 정영학 회계사가 그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녹취록하고 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그 서류와 녹취록을 야당 원내대표를 추석 전에 먼저 찾아가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된 내용이 해외에 있던 야당 대표까지 이제 알게 돼서, 야당에서는 그 정영학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우리가 패로 가지고 있자, 이렇게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먼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이 이제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서 야당이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고, 그 후폭풍으로 오히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오히려 국힘이 역공을 당하는 그런 형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찌라시에 의하면 그 정영학 자료에는 뭐가 들어있었냐 하면,
곽상도 의원 아들을 포함해서 50억 그 수치 대상 리스트도 있었고, 여권의 핵심 인사, 아주 거물급인 여권의 핵심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청와대도 모 수석이 이 얘기를 듣고 윗수석의 상황의 심각성을 직보를 했다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이제 심각한데, 만약에 그 여권의 핵심 인사 연루설이 그 찌라시 내용대로 만약에 맞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찌라시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함께 이제 이 대장동 공영개발에 앞서서 위례신도시가 이제 그 공영개발이 됐었는데, 위례신도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위례신도시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장동 사업에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망을 구축하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법적으로 좀 미비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등 유력 법조인들을 여야 가릴 거 없이 고문으로 위촉을 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위례신도시의 사업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례신도시 건 외에도 찌라시에 적시된 내용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확인해갖고, 야, 이재명 후보가 설사 9일날 10일날 해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그 이재명 후보 가지고는 대선에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제2의 후보자를 내세우자. 이른바 이제 그게 플랜 B라고 하는데, 대체할 후보자는 누구냐? 그 뭐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했든 3위를 했든 그런 후보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지금 막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후보 교체를 하려면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사퇴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구속시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확실한 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 윗선에서도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결정적일 때 나선다는 것이 그 찌라시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 사건 이후에 제가 여러 차례 받았던 찌라시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지금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찌라시들 중에 뭐 그 유동규부터 시작해갖고 뭐 핵심 라인들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어서 정가에 지금 돌아다니는 찌라시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가에 떠도는 그 이재명 관련 찌라시가 만약에 이게 가짜 뉴스다, 허위였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아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당히 내년 대선에서 정말 대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 향후 대선 행보에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찌라시가 사실인지 허위인지 저도 그 제보를 받고 또 찌라시를 보고 나름 취재를 다방면으로 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찌라시의 진위가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정가에 떠도는 찌라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